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내오던 지역이나 근방에서 괴상하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꼭 한두 명쯤은 존재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며 굉장히 위험천만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난 어릴 적 부유하게 살다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느 지방의 작은 동네로 쫓기듯 이사를 오게 되었어. 한마디로 그 당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빈민가 같은 곳이었어.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 동네는 평소 맑은 날이 거의 없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희뿌연 안개가 지속된 그런 동네였어. 우리가 살게 된 집은 방 두 칸에 작은 골목길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동네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좁은 골목이 사방 1km 정도 펼쳐져 있는 그런 동네였지. 내가 이사 온 지 어느덧 몇 개월가량 흘렀을 때 그날은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 난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놀기 위해 일찍 집에서 나와서 동네 중앙에 있는 놀이터로 향했어. 한 5분 정도 가고 있는데 저 골목길 모퉁이에서 동네 아이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그 당시 무서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생겼고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바로 그 순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뽀글뽀글한 파마를 한 아줌마였는데 등에는 웬 보자기에 아기를 메고 있었어. 다가가서 보니 그건 아기가 아니라 여자아이의 커다란 인형이었어. 한 손에는 시멘트 벽돌을 쥐고 있었고 그 아래엔 우리 동네 아이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울고 있더라고. 아줌마는 그 순간 사정없이 두 손으로 든 벽돌로 아이를 내려쳤고 천만 다행으로 아이는 벽돌에 안 맞고 살짝 옆으로 비켜갔어. 난 어린 마음에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본 거니 그대로 지켜보던 동네 아이들 있는 곳으로 주랭랑을 쳤고 며칠간 집 밖에도 못 나왔어.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친구들의 부름으로 결국 집을 나가서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했어. 그 놀이는 그날따라 너무나 재미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해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놀고 있었어. 어느덧 해는 저물고 다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난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함께 숨던 친구가 떨어져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 마지막이라 더 못 찾을 만한 곳으로 숨기로 했지. 잠시 후 내가 숨은 곳은 이사 오면서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느 막다른 좁고도 음침한 그런 골목이었는데 난 그 중에도 불이 켜지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한 그 끔찍한 집에 들어가고 말았던 거야. 살며시 그 집으로 들어간 나는 입식 부엌 형태의 작은 단칸방 집이었는데 난 그때 방으로 들어가진 않고 부엌에 숨어서 술래의 동태를 살폈어. 숨은 지 한 15분 정도 흘렀을 때 함성 소리와 술래를 찾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 후 5분 정도 지나고 주인은 어둠이 내려앉았어. 친구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야. 난 바보같이 그 순간에도 속으로 안 잡혔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부엌 밖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아무 인기척도 없던 방문이 활짝 열리며 어떤 아줌마가 나오는 거야. 그 아줌마는 내가 며칠 전에 봤던 어느 아이에게 벽돌을 내리치던 소름 끼치는 그 아줌마였어. 난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기 시작했고 10분가량 무작정 골목길을 달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잠시 골목길 벽에 기대고 쉬는 중이었어.
갑자기 내가 바라보는 앞쪽 골목길 모퉁이에서 쇳소리 나는 괴성을 지르며 그 아줌마가 날 잡으러 쫓아오는 거야. 나는 그 당시 7살이었는데 그 관광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골목길엔 가로등 하나 없어서 암흑 그 자체였지. 그렇게 한 10분가량 더 도망쳤을 때 난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불이 켜진 어느 한 주택에 무작정 들어갔어. 그리고 2층 계단으로 무작정 뛰어 올라가서 그 집 문을 마구마구 두드렸고 집 안에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 솔직히 그보다는 나를 쫓아오던 여자를 따돌렸다는 안도감에 문 앞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잠시 뒤 나는 침을 삼키며 눈을 떠 계단 아래를 쳐다보는데 결국 기절해버렸어. 계단 아래엔 그 여자가 어떻게 날 찾았는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었고 나를 보곤 씩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제 잡았다. 뒷이야기를 해주자면 난 가까스로 문을 연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그 집안에서 보호될 수 있었고 경찰과 대동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 여자는 그 후로도 약 3년 정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린아이들을 해치려 했고 따뜻한 어느 봄날 달리던 덤프트럭에 갑자기 몸을 던져 사망하고 말았어. 그 여자의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도 불분명해. 이 일이 있었던 건 내가 15살 때의 일이야. 그 당시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골의 고모댁으로 놀러가게 됐지. 나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근처 강가에서 놀았고 그 탓인지 무척이나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 근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갔어. 고모댁의 화장실은 시골집 화장실이라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거든. 밖은 무척 어두운 데다가 빛이라곤 옆에 작은 전등뿐이라 너무 무서운 거야. 다행히 마침 밖에는 고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날 보면 엄청 반가워하길래 화장실 가려던 것도 있고 잠시 강아지랑 놀아주다가 다시 화장실로 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은 어두컴컴한 암흑뿐이었지. 근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자마자 누군가 문을 하고 엄청 세게 두드리는 거야. 화장실에 들어오고 진짜 얼마 안 됐거든. 나는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럼에도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 누구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순간 밖이 다시 엄청 조용해지더라. 사실 가족 중 한 명이면 아, 너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 근데 아무 말 없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고 이어서 손이 문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마치 뭐랄까?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분의 손처럼 매우 거친 느낌의 손이었어. 나는 얼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한 2분쯤 지나니 손은 무슨 일이 있었나는 듯 쑥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 나는 손이 사라지는 걸 보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는데 손이 사라진 지 진짜 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바깥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짖어대던 강아지도 문을 열자마자 조용해졌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난 일단 다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고모부랑 아버지께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셨냐고 여쭤봤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고모가 문득 생각났다면서 말씀하시길,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단다. 나는 고모의 그 소리를 듣고 머리가 새하얗게 질리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